자, 오늘은 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총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쭉 보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함수의 기본 개념 설명드리고 기본 함수 몇 가지를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도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57페이지 요렇게 입력을 다 했다 치고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한번 요거 타이핑해서 넣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자료 범위 잡아서 모든 테두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바깥의 테두리를 굵게 해주면 책처럼 만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쪽도 바깥 테두리를 굵게 해주시고 위쪽과 그 다음에 G14번 셀하고 I14번 셀이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주황색으로 채우래요. 그래서 요거 채우기 색깔 가서 주황 채우기도 하고 F14번 셀 같은 경우 대각선 양쪽으로 만들어집니다. 우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 눌러도 되지요. 자, 여기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양쪽 테두리 모두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니까 테두리도 만들어졌어요. 이까지는 뭐 책 보나 마나 맨날 하던 거라서 쉽게 됐었죠. 다만 유효성 검사하는 거 H14번 셀은 체인점명이 입력되어지는 자리인데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체인점명은 요런 거예요. C5부터 C12번까지. 여기에 없는 체인점명이 여기에 입력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 그대로 유효성 검사 기능이라고 그랬죠. 자, 데이터 메뉴에 가보시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데이터 도구에 있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자,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요. 제한을 목록으로 제한하겠다. 원본이 뭐냐 물어봐요. 클릭하고 C5부터 C12번까지.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제가 H14번 셀을 찍고 들어왔죠, 그죠? 이 H14번 셀은 내가 정해준 목록 이외의 내용은 못 들어오게 제한시키겠다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그 목록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목록을 여기 C5부터 C2번까지 쓰겠다라고 대답해 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목록 이외의 내용은 입력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니까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 나오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선택 입력할 수 있도록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E5부터 E12번까지 날짜가 입력되어져 있는데 17년 01월 11일 이렇게 연도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요?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여기에 G표준 0, 샵 이런 것들은 숫자를 나타내주는 기호고요. YMD는 연월일을 나타내고요. HMS는 시분초를 나타내고요. 이 골뱅이 기호 @는 문자를 나타내주는 거라 그랬죠. 지금 우리는 날짜 표시 형식을 정하고 싶죠. 그래서 연도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인데 마침 연, 월, 일 네 자리, 두 자리, 두 자리가 있는 게 있네요. 이거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연도 두 자리만 나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Y 두 자리를 지우셔서 연도가 두 자리만 표시되어지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직접 다 쓰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고치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책처럼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홈 메뉴에 보면은 쉼표 스타일 있지요. 요거는 말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E5부터 E12번까지 이 셀들의 이름을 뭘로? 오픈 일자로 정하래요. 여기 이름 상자가 여기지요. 이름 상자에서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엔터까지 쳐줘야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E5부터 E12번까지 셀 이름을 오픈 일자로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제목을 먼저 만드셔도 되는데 나중에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자, 삽입 메뉴에 도형에 가보니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시고요. 여기에다가 글자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글자를 찝으시려면 글자를 정확하게 다 범위 잡으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마우스가 도형을 찍는 게 편하다 그랬죠. 자, 홈 메뉴에서 고치셔도 되고 클릭해서 고쳐도 되는데 우리는 홈 메뉴에서 고쳤었죠.
자, 여기에서 글꼴을 뭘로 하라 그랬어요? 굴림 24 검정. 굴림으로 하셨고요. 글자 크기 24. 글자 색깔이 요거지요. 글자 색깔은 검은색 하셨고, 좌우로 가운데 정렬, 상하로도 가운데 정렬. 요까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굵게도 참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글꼴은 여기서 다 고쳤고요. 채우는 거, 도형에 그림자 주는 것들은 서식 메뉴에서 했었죠. 여기서 채워지는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고, 도형 효과에 보시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가 오른쪽 나오게 하래요. 완성이 되었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결제란을 만들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용하자 그랬죠. 도장 찍는 칸이 필요하니까 제목 만들다 보면 큰 칸이 생기니까 이거 그냥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제 쓸 자리 하나 좀 줄이고, 작은 거 큰 거 하나를 결합하신 다음에 셀 합치기 한 다음에 결제라고 쓰시고, 여기에 담당 과장부장 쓰신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테두리 만들어주면 어렵지 않게 결제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복사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복사 메뉴 오른쪽에 보니까 아래로 화살표 버튼 있네요. 여기에 그림으로 복사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요 그림만큼 그대로 그림으로 캡처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클릭하고 그냥 붙이기, 붙여넣기 컨트롤 V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붙여넣고 오른쪽 끝선이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우실 때도 이렇게 지워도 되지만 이렇게 범위 잡고 지우는 게 더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와 7번의 조건부 서식까지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함수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2작업, 3작업, 4작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작업을 할 때 1작업에 있는 B4부터 H12까지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2작업 시트 B2번에다가 모두 붙여놓고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붙여넣을 때 원본 너비 유지하면서 붙여넣으니까 요거 일일이 넓이를 조절할 필요가 없었지요. 자, 2작업에서 주로 목표값 찾기를 했었는데,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라는 대로 먼저 작업해야 되겠죠. 목표값 찾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그래요. 자, B11부터 G11까지를 병합하여 라는 얘기는 이렇게 합치라는 얘기죠. 병합하고 거기에다가 전체 고객 등록수 평균 입력하래요. 그리고 H11번 셀에다가 뭘? 전체 고객 등록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전체 고객 등록수의 평균을 여기다 구할 건데, 그쵸? 자, 여기다 항상 쓰고자 하는 셀을 클릭하고요. 자, 우리 지난번에 함수 만드는 거 배웠지만 이렇게 간단한 함수는 요거 쓰셔도 괜찮다 그랬어요. 자, 여기 H11번 셀 클릭해야지 거기에 평균 구해지겠죠? 거기다 뭘 만들 거냐? 평균을 만들겠다 했더니 average라는 함수가 나왔고요. 바로 그 위쪽의 셀을 얘가 자동으로 집어줍니다. 근데 나는 고객 등록수 평균 구할 거니까 이렇게 범위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엔터 치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테두리도 만들래요. 그쵸? 자, 그렇게 만들었더니 1322가 평균이 나왔는데, 그 평균이 1330이 되려면 강남점 얘의 고객 등록수가 현재 1560인데 그게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을 찾으라 라는 거지요. 그러면 얘의 값이 1330이 되게 목표값 찾을 거니까 당연히 H11번 셀을 집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여기 목표값 찾기 어디 들어있다 그랬어요? 가상 분석 속에 들어있어서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랬어요. 여기에 데이터 목표값 찾기 같습니다. 갔더니 수식 셀이 어디에 있냐 그래요. 여기 H11번 셀 이미 체크놨기 때문에 집혀져 있을 때 뭐 안 집어도 되지만 한 번 더 집어줘도 되겠죠. 찾는 값이 얼마냐 그래요. 얼마가 되려면 1330이 되려면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냐 그래요. 강남점의 고객 등록수가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는지 알고 싶은 거죠. 자, 확인 버튼 눌러보니까 1622가 되면 된대요. 됐죠? 확인. 그래서 이렇게 목표값 찾기였었고, 고급 필터는 내가 원하는 값을 추출하는 기능을 목표값 찾기라 그랬죠. 고급 필터라 그랬죠. 그러면 조건이 어디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전년 매출액이 8만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를 추출하래, 그죠? 이때 우리가 고급 필터로 작업할 때 이렇게 조건을 주고 뭐 체인점명, 오픈일자, 직원수, 고객 등록수를 추출하시오 이렇게 말이 나왔다면 그것만 별도로 추출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전체 추출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조건을 보니까 지역과 전년 매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과 전년 매출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찝으실 수 있지요?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조건을 어디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B14에다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해도 되고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 서울이 아니면서, 그러죠? 그럼 서울이 아닌 거죠. 서울과 같지 않은 거죠. 우리 같지 않다 어떻게 썼나요? 크거나 작거나. 그리고 여기다가 직접 서울이라고 써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울이라는 글자를 여기서 복사해 오셔서 여기다 집어넣었다면 여기 앞에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셀을 고쳐야 되는데 셀 고칠 때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더블 클릭. 그럼 커서 생기죠? 여기서 같지 않다는 말 쓰면 됩니다. 서울이 아니면서잖아요. 그럼 엔드 조건이죠. 둘 다 걸리는 거. 그래서 같은 줄에 써야 되죠. 8만 이상이면 8만보다 크거나 같은 것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이거나 거나는 다른 줄, 거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 됐으니까, 준비됐으니까 데이터 메뉴에 가서 고급 필터로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에 커서가 있을 때 하지 말고 여기 아무데나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얘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근데 여기까지 잡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엄격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 목록이죠. 데이터 목록, 여기에 있는 데이터 목록 중에서 조건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는 조건이죠. 이 조건의 데이터를 다른 곳에 복사하라고 그랬죠? 복사되어질 위치를 집어주려면 이렇게 클릭하고 어디를 하라고 그랬어요? B18번 셀.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렀더니 거기 필요한 자료들만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목표값 찾기가 없었다면 요 셀을 집어가지고 표서식 가서 채우기 없음 하고 표서식 가서 고치라는 거 있는데, 이렇게 목표값이 있다면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시면 책에 있는 대로 지시사항대로 다 했어요.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3작업에는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오늘은 부분합이 나왔네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1작업에 있는 내용 중에서 B4부터 H14까지 또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 B2번에다가 모두 붙여놓고 부분합을 하래요. 자, 중요한 건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부분 소개를 내는 개념인데, 그러려면 책처럼 먼저 정렬부터 하라고 그래요. 그죠?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그러는데, 이때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만은 지역이죠. 지역이라는 항목만 지역 평균, 지역 뭐 인천 개수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정식으로 정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메뉴에 가서 정렬 기능 들어가 보시면 정렬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때 지역 기준으로 할 거고 오름차 순으로 할 거냐 내림차 순으로 할 거냐, 가나다 순이 오름차 순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가나다 순 반대 순이지요. 그러면 내림차 순이 아니라 오름차 순이 아니라 내림차 순, 요렇게 여러 번 집어 써야 됐어요.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약식으로 할 때는 지역만 집어주자. 그죠? 뭐 이렇게 범위 잡으면 또 안 돼요. 지역 아무데나 집어도 상관없는데 헷갈릴까봐 지역만 집어주시고, 데이터 메뉴에서 요게 기억부터 히읗까지, 요게 히읗부터 기억까지, 요거죠 우리 지금 하고 싶은 것이. 기억이 제일 마지막 가니까 그냥 요것만 클릭해 주시면은 가나다 반대순으로 정렬이 될 수 있었더라. 요거 꼭 해야 돼요. 자, 정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분합 가십니다. 그쵸? 자, 부분합 갔더니, 자, 요 말도요, 제가 했는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랑 대화하시는 거라 그랬죠? 컴퓨터가 나한테 물어봐요. 어떤 거 같은 것들끼리 그룹으로 묶어서 작업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역별로 하려고 우리가 정렬도 지역별로 했잖아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되고,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역별로 같은 것들끼리 그룹으로 묶어서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지역별로 같은 것들끼리 체인점명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그 개수가 함수예요. 그렇죠? 여기서 체인점명을 찝는 게 아니고, 자, 지역별 개수를 구할 텐데 체인점명의 개수를 구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순이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전년 매출이나 다른 곳에 체크가 돼 있으면 그런 데서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항목 이외의 내용은 체크를 빼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다른 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값을 이 값으로 바꿔라 이 뜻인데, 지금 기존에는 부분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체크돼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뭐도 해야 돼요? 전년 매출의 평균도 또 구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구할 때 이것과 체크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개수가 평균으로 대치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는 꼭 지워야 되지요. 근데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 생각하기 귀찮았잖아요. 그래서 실수 안 하게 처음부터 아예 빼버리자 그랬죠.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나왔어요? 다른 데 클릭할 필요 없이 바로 또 부분학 갑니다. 이번엔 지역별로 이것도 바꾸면 안 되지요. 그대로 두고 이번엔 뭐 구할 거예요? 평균 구할 거예요. 어느 항목에? 전년 매출액. 그러면은 전년 매출액에 됐죠? 여기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이렇게 값이 아래쪽에 합계가 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건 체크 빼면 안 됩니다. 그 체크 빼면 위에 나와요. 자, 오케이 확인. 그러면 다 됐어요. 이게 왼쪽에 이렇게 선 모양들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윤곽 지우기 하라고 그랬죠? 부분합 바로 왼쪽에 보니까 그룹 해제 화살표 버튼 눌러 보니까 거기에 윤곽 지우기가 있더라. 그거까지 하시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칸이 너무 좁으시면 요 D열 너비 조절하는 부분에 가서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알아서 맞춰준다 그랬죠? 아니면 마우스로 끌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4작업 그래프 만드는데, 자, 그래프 만드실 때는 2작업, 3작업처럼 항상 다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례를 보고 또 제목을 보고 가로축을 보고 어떤 걸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고 미리 봐두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범례를 보니까 전년 매출과 고객 등록수 마침 두 개 붙어 있네요. 그리고 가로축을 보니까 이름이 들어가요. 그죠? 체인점명이.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서울 및 경기 지역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이니까 여기 인천에 부평점과 강화점 두 개 빠지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 3개, 2개, 1개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잡아야 될까? 미리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는 게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 체인점명에 위에 3개, 자, 한 칸 건너뛰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컨트롤 눌러야 되지요. 자, 이게 2개, 1개. 요 붙어 있습니다. 요거 순서 그대로 잡으셔야 돼요. 자, 위에 4개, 한 칸 띄우고 2개, 한 칸 띄우고 1개.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삽입 메뉴에 가셔서 차트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트를 바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자, 차트 이동을 하는데 새 시트로 이동을 하고 그거 이름을 뭘로 해라? 제4작업 해라. 그러면 제4작업 시트가 1작업 시트 앞에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맨 뒤로 옮기셔야겠죠? 오케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있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2번, 3번까지 한 거예요. 4번에 차트 디자인 도구에 가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면은 레이아웃이 있고 스타일이 있다 그랬죠? 자, 레이아웃 몇 번? 3번을 해달라고 그랬고 스타일은 28번. 자, 28번이 어디쯤 있을까요? 얘가 26번이네. 그럼 얘가 28번이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에 차트 영역. 여기가 차트 영역, 여기가 그림 영역이라 그랬죠? 이미 차트 영역이 집혀져 있거든요. 자, 차트 영역은 뭘로 하래요? 글꼴을 굴림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하고 우클릭해도 되고요. 우리 색깔 칠할 때는 항상 서식 메뉴 했었죠? 자, 채우기를 뭘로? 질감으로 칠하는데 분홍 박엽지로 하래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흰색 칠하래요. 흰색. 차트 제목은 찝고 자, 글꼴은 이미 굴림돼 있고 굵게도 돼 있죠? 자, 글자 크기만 20으로 해주시고 자, 우리 서식기에서 항상 채우기 했었죠? 채우기 색깔 흰색으로 하고요. 테두리는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것들 글자 고쳐줍니다. 서울 및 어쩌고 저쩌고 썼다 칠게요. 그 다음에 7번에 서식을 고치래요. 어떤 서식을? 고객 등록수 계열 차트 종류를. 그럼 보십시오. 여기 고객 등록수가 짙은 색깔이죠. 전년 매출. 그러니까 얘는 전년 매출이고 얘가 고객 등록수예요. 이게 보이면 바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를 바꿔도 되지만 이게 값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안 보일 때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럴 때는 이 범례를 한번 찝자. 그러면 둘 다 찝혀요. 조금 있다가 고객 등록수 한 번만 더 찝으면 얘만 찝을 수 있지요. 요렇게 집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차트 종류를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일 때는 바로 찝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클릭을 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는데 표식이 있는 커크 선형이 요거죠. 요거 찝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걸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클릭하면 안 되지요. 자, 요거 우클릭을 해서 계열 서식합니다. 가셔서 보조축으로 지정해야만 오른쪽에 보조축 눈금이 나와요.
처음부터 차트 만들 때 나는 왜 안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요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7번에 꺾은 선 그래프 만들고 보조축 지정하는까지 했어요. 레이블 명동점 고객 등록수 계열값을 표시하래요. 자, 명동점 고객 등록수니까 뭐예요?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고객 등록수는 뭐예요? 꺾은 선 그래프지요? 이해지요? 요 숫자 옆에 2385가 나오지요? 자, 요거 원래 정확한 의미로는 레이아웃에 가보면은 레이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쵸? 레이블이 나오게끔 해주면은 요렇게 나오는데 지금처럼 다 찝어져 있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하나만 나오게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찝으면 다 찝히는데 이렇게 찝혀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찝으면은 얘만 하나 찝을 수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레이블이 오른쪽 나오게. 자, 요게 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 한 번 찝으면 다 찝히죠? 조금 이따 한 번 더 찝으면 한 번 더 찝을 수 있지요? 7번은 전부 다 우클릭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레이블 추가하면은 바로 오른쪽에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눈금선을 파선으로 고치래요. 요게 눈금선이죠. 자, 눈금선도 우클릭을 해서 뭐 눈금선 서식 가서 하셔도 되지만 우리 선 모양 바꿀 때 서식 메뉴에서 여기 윤곽선 많이 고쳤잖아요. 이게 빠르죠, 그죠? 자, 여기 대시에 가보시면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눈금선으로 파선으로 고치래요.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축을 보면 요걸 기본축이라고 그러고 요걸 보조축이라고 그러는데 보조축의 눈금이 지금 다르지요. 그쵸? 자, 보조축의 눈금이 다른데 보조축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7번에 있는 건 전부 다 우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 축서식. 여기 축서식 가는 거가 한 번에 가시려면은 요 숫자를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축서식에 와보니까 축 옵션이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가 모두 자동돼 있어요.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만든 거죠. 근데 자동으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고정시켰으면 좋겠다 할 때는 요거 3개만 집어주면 되는데 최소값은 어차피 0이니까 안 고쳐도 될 것 같고 요거 2개만 고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최대값이 지금 얼마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2800. 그 다음에 단위가 얼마씩 올라가나요? 400. 그래서 요거 3개를 한꺼번에 다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 2개만 고치셔도 되고 400. 그랬더니 요렇게 눈급이 만들어졌고요. 아까 전에는 여기 숫자가 이상하게 위에 있었는 책보다 지금 들어가지요. 요렇게 위치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그게 맞네 싶으실 거예요. 자, 법례를 바꾸라고 할 때 법례 이름, 자, 이게 뭐죠? 우리는 전년 매출 10,000원이 2줄인데 책은 1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고쳐야 되겠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법례 서식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서식은 기존에 있는 내용 모양을 바꾸는 거고 이건 내용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선택이라고 그랬죠. 자, 선택에 가보시면은 요렇게 데이터 계열들 목록 제목들 나오는데 내가 고치고 싶은 항목을 찝으시고 편집 누르시면 요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화면 나오지요. 얘가 2줄짜리 이름, 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무시하시고 전년 매출 10,000원이라고 직접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써준 내용 그대로 제목이 들어가지 이렇게 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9번 도형 만들래요. 삽입 메뉴에서 도형을 만드는데 모서리가 직각인 설명선이 여기 맨 앞에 줄에 있네요. 사각형 설명선. 자, 이렇게 마우스로 끄려서 그림을 그리시고 최초 오픈점이라고 쓰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도형을 잡으시고요. 자, 홈 메뉴에 보면은 글자 색깔 바꿔줄 수 있지요. 가로 세로 가운데도 일단은 해 주셔야겠죠. 채워지는 색깔을 서식에도 채워지도 되지만 여기서 이걸로 채워도 됩니다. 그냥 뭐 테두리나 이런 거 없을 뭐 신경 안 쓸 거면 여기 보면 노란 점 있지요. 이 노란 점을 끌으시면은 요 지시 방향 화살표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마친 거네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일 작업에 오셔서 느긋한 마음으로 함수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뭐 합계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최대값 구하는 거, 최소값 구하는 거, 뭐 순위 구하는 거 기본 함수는 다 했지요. 게다가 브이루겁은 맨날 나오기 때문에 요거 브이루겁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처럼 이렇게 마우스로 체인점명을 클릭했을 때 그 체인점의 전년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구해보라는 거죠. 브이루겁으로. 이거 우리가 구한다면 어떻게 구했을까요? H14번 셀에 있는 내용이 먼저 확인하실 테고요. 맞지요? 그리고 체인점명에서 그 해당되어지는 이름을 찾았을 거고요. 옆으로 쭉 와서 전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값을 여기다 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컴퓨터도 제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형식 그대로 작업이 되어진다 했지요. 자, 브이루겁
클릭하신 다음에 함수 마법사 갔더니 얘가 나한테 물어봐요. 표의 천열에서 찾을 값이 뭡니까? 뭘로 찾을까요? 찾을 값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지? 이 값 가지고 찾아라 그래야 되겠죠. 이 값 계속 바꾸게 해줄 거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두 번째 갔더니 얘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디서 검색하고 무엇을 추출할 건지 그만큼 표를 집어 달래요. 중요한 건 이 분당점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거죠. 체인점명에서 찾을 거지요. 그래서 체인점명에서 범위 잡을 텐데 요건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당점이 여기서부터 분당점인지 찾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찾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전년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잡아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신다면 끝까지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위치가 처음에 잡는 위치가 여기서가 아니면 안 돼요. 얘는 이 점을 H14번 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정해준 표에 맨 처음에서 찾거든요.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이 분당점을 여기서 찾아요. 당연히 없죠.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상관없는데요. 더 가는 건 상관없는데 요 찝는 위치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신다면 맨 마지막까지 찝어주셔도 됩니다. 요거 여기서부터 집어야 된다는 건 잘 이해되시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갔더니 테이블 어레이가 방금 우리가 범위 잡은 거죠. 방금 범위 잡은 거 범위 내에서 내가 추출하려고 하는 열이 몇 번째 열인지 열 번호를 써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년 매출을 추출할 거잖아요. 범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이죠. 그래서 6번 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갔더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펄스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은 트루스래요.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돼요? 0 써야 되죠. 펄스 써야 되는데 펄스라고 영어로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컴퓨터는 0이 펄스고 1이 트루니까 0 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0을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좋고 한치쯤은 뭐 허용 오차를 뭐 허용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작업했습니다. 확인.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려면 요거 눌러가지고 제대로 바뀌는지 보시면은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숫자들은 아무 말 없더라도 이렇게 쉼표 눌러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또 뭐도 했나요? 우리 순위도 했었죠. 맞습니까? 자, 순위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2번 자리에 순위 여기 오픈 일자를 오픈이 먼저 된 거가 1등이겠죠. 숫자가 작은 게 이게 날짜도 숫자로 보시면 숫자가 작은 게 1등입니다. 오름차 순위예요. 근데 책에도 지금 보니까 오름차 순위라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순위 구할 때 이 오픈 일자가 전체 오픈 일자 중에서 몇 번째로 빨리 오픈했는지 그 순위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순위 구할 때 랭킹 함수를 이용하는데 랭크를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많은 분들이 얘네들 집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얘네들 순위 여기다가 구할 거니까 엄격히 말하면 나는 여기에다가 강남점 오픈 일자 순위 구하는 거지요. 얘네들 순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얘 순위 구하고 얘 순위 구한 방법처럼 나머지도 채워 넣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실수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순위를 구하려는 숫자는 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날짜만 가지고는 이 날짜가 몇 번째인지 순위를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애들 비교해 봐야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몽독이나 배열은 범위 잡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얘 순위 구할 때도 범위는 이거고 얘 순위 구할 때도 이래서 이거 범위 잡을 때 제가 F4 눌러서 고정시켜 줘야 된다. 절대수 지정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요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 이름을 오픈 일자로 이름을 정했잖아요. 그럼 이 이름을 정하면 여기서 F4를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정해주면 이거 자체로 묶여진 거예요. 이게 절대수로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 F4 눌러서 달러사인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이름 나올 때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러면 더 고맙죠. 우리 실수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번에는 생략했죠. 대개의 경우는 내림차순이라고 했잖아요. 숫자순, 금액순, 성적순. 그래서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인데 오늘은 콕 꼬집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름차순 할 때는 뭘 쓰래요? 0이 아닌 값을 쓰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7 써도 되고요. 9 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컴퓨터는 거의 대부분 0과 1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1 써주는 게 좋겠어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위가. 그리고 나머지 쭉 채워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굵은 선 안 채워지게 서식 없이 채웠으면 더 좋겠고 나중에 뭐 셀 서식 바꿔도 되겠고 요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참새 눈금만큼? 조금만 추가할게요. 조금 하나만 추가할게요.
한번 이해되나 보십시오. 여기 3번, 4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천 지역 체인점 개수가 몇 개인지 count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어? 자, 지금 여기서 countIf라는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셨다면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들을 하라고 했을 때 여기 답이 뭐가 나올까요? 답은 얼마? 2개. 응? 2 나와 있죠. 2. 왜? 여기서 인천 지역의 체인점 개수가 몇 개냐 봤는데 지역을 봤더니 인천 지역이 1개, 2개더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아직 countIf 함수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컴퓨터한테 뭐를 시켜야 되겠어요? 요 지역 범위 내에서 요 범위에서 인천이라는 글자를 개수셔서 여기다가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데서 인천 찾아라 이러면은 안 되겠죠. 물론 답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지역에서 지역 범위에서 요 지역에서 인천의 개수가 여기 나오게 해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책에서 countIf 쓰라 했으니까 countIf 한번 써볼까요? 뭐 요것도 다 쓰기 귀찮으시면 COUNT 쓰다 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countIf를 더블 클릭하면 가로 열음까지 딱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마법사 창 띄워보자고요. 그랬더니 2개를 넣어달래. 첫 번째,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범위 뭐 집어줘야 될까? 지금 여러분들 countIf을 처음 하는데 뭘 집어줘야 될지 알겠죠? 뭘 집어줘야 되겠어요? 지역 집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지역 범위 내에서 어떤 거 개수 실 건지 컴퓨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인천 개수 실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여기다가 인천이라고 쓰시는데 원래 그것도 따옴표 쓰고 인천 써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인천이라는 글자 개수 시겠다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인천이라는 글자를 쓸 때 따옴표 쓰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다 그냥 인천이라만 쓰시고 여러분들 키보드에 탭키 눌러서 넘어가 보시면 글자 들어갈 자리에 따옴표 들어갈 자리에 따옴표 안 넣으면 지가 알아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인천만 넣어줘도 돼. 근데 이것도 귀찮아. 그럴 때는 인천 쓰기도 귀찮으면 인천을 집어줘요. 답은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을 하시게 되거나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정확하게 인천 개수를 신 게 아니고요. 그죠? D8번 셀의 개수를 신 거예요. 그게 인천이니까 인천 개수 나온 거죠. 그게 서울이었다면 서울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옵니다. 정답 처리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되면은 오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인천 쓰시는 것이 원래 원칙에 맞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요 범위에서 요 글자 개수셔서 나오게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쉽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이거 함수 3개 했는데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뭐 맥시멈 미니멈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는 기본 난이도가 되고요. 한두 개 정도가 약간 좀 더 어렵게 나와요. 다양하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려면은 근본적으로 함수 쓰는 방법을 알아야지 내 업무에 맞게 함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그냥 어려운 함수들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엑셀에서 함수가 어렵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엑셀에서 함수가 제일 어쩌면 여러분들 점수 따기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어요. 딱 떨어지니까 내가 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수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